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총 3번에 걸쳐서 과정안, 심층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텐데요. 준비는 이걸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해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준비에 시간 오래 들이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면서 바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시험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건 제 하루 일과인데 저는 과정안을 크게 2번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스터디원들과 만나서 과정안 숙제를 돌려가며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과정안 그 다음날 거 숙제를 했죠. 쉽게 말해서 전날 저녁에 썼던 과정안 숙제를 그 다음날 오전에 피드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럼 과정안 시험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습 때 썼던 야간 있죠? 이거를 직접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윗부분 있죠. 성취 기준, 대상, 목표, 중점, 모형 이런 것들은 그 해 트렌드에 따라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고 좀 고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학습 단계, 요소, 교사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이건 늘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요즘엔 과정 중심 평가가 추가가 되지만 이 틀은 미리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선배들의 복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과정한 틀을 뭔가 하나로 연습하시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틀을 사용하시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을 손으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0.38mm Z 땡땡땡 펜인데요. 다들 이걸 쓰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봤는데 시험장 가니까 이게 추워가지고 이게 볼이 언 거예요. 약간 뻑뻑해서 낭패를 봤습니다. 약간 글씨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나오는 최대한 얇은 펜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 연습 종이처럼 앞뒤로 많이 복사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첫 시작은 교직 논술처럼 필사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한 3-4번 필사해보면 어떤 일정한 틀과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교직 논술의 서론과 결론처럼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조건에 맞게 쓰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확산적 사고, 동기유발, 정리, 이런 매체 사용 관련해서 반복해서 쓰면 좋은 유의점들을 제가 정리를 다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 상세 보기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 링크 가셔서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 서론 결론 기계가 됐듯이 조금만 지나면 기계가 됩니다. 처음에 좀 막막할 뿐이지 조금만 하면 다 기계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패턴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좀 익숙하게 쓰시고 나머지 수업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입 정리가 아닌 전개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이 전개 부분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이제 어떤 수업 목표를 주고 수업을 짜세요 하면 솔직히 어떤 수업에 우리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발을 해야 되고 정답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왼쪽 표와 같이 주면 오른쪽과 같이 과정 안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출 분석을 통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함께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터디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날에 시간을 재서 미리 써와요. 그리고 만나서는 피드백만 하면 되는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피드백이면 이렇게 중복된다는 의미로 정자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각기 다 다르게 표시했다는 의미죠. 그 파란색 학생이 그 밑줄 긋고 1번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빨간색 학생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주황색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보라색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1번 넘버링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과정한 문제에 1번 하고 나온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여기에 반영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번호를 과정 안에 밑줄 긋고 그 옆에 표시하는 식으로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보라색 학생은 나는 잘 안 느껴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조건을 누렇게 쓰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1순위는 바로 조건을 만족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조건 이외의 내용들은 뭐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는지 아니면 이 수업이 학습 목표 도달에 효과적이었는지 봐주는 건데, 사실 이제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과정안 채점하시는 그 선생님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분도 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대요. 왜냐면 그분도 채점을 해야 집에 갈 수가 있대요. 당일에 채점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조건만 체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런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점수 향상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2순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뭐 시험 합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발령 나시고 계속 수업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다 직간접적으로 수업 실현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과정안이랑 수업 실현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지만 사실 과정안을 수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안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교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1순위 조건 만족에 최우선을 두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2순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잔소리.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활동 개수 2개 할까 3개 할까? 이거는 뭐 실습 때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수업 실현도 항상 2개를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수업 실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수업 실현도 항상 2개를 해왔기 때문에 과정안도 2개를 합니다. 학습 목표가 되게 이제 뭘 알고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활동 1은 알아보는 거고 2는 표현하는 걸로 구성을 보통 많이 하죠. 다음으로 활동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 우선 실습하면서 모아뒀던 과정안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또 스터디하면서 과정안 돌릴 때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쓴 거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나 발문 확인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기출 분석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수업 실현처럼 활동을 되게 자연스럽게 효과적이게 그렇게 짜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안과 수업 실현 준비를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업 실현에서 길게 풀어 말하는 거를 과정안에서는 핵심 발문과 유의점으로 압축해 적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을 조직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정안의 전개 작성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과정안 실제 시험 봤었을 때 일단 그 제트스트림 펜도 좀 엉망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교직론 쓸 때도 이제 줄여서 연습을 했지만 실전 가면 굉장히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미 연습했던 거다 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 다시 확인하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더 생기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말도 더 꽉꽉 담아서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막 정신없이 쓰다가 진짜 직전까지 쓰다가 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정리 부분을 한 줄 쓰고 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고 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다 채웠는데 뭔가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일부 감점이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집착하면서 쓸데없는 그런 유의점을 계속 집어넣느라고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조건을 먼저 다 채우신 다음에 그리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저의 실제 시험 썰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층 면접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